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성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성훈이고요. 지금 박성훈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 댓글이 있었어요.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저도 대디 형이랑 똑같은 INFP인데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너무너무 어려워서 대인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시작이 너무 힘드네요. 대디님도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본인만의 대화법,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처음 만났을 때 뭐 미팅이나 아니면 뭐 고객들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좀 어색한 분들이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인간의 감정을 생각해보면은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할게요. 단순히 대화법을 생각하기보다 멘탈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건요, 공포가 됩니다. 내가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때 손을 넣는 거는 무섭죠. 여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을지 아니면 젤리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 그런 무서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섭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가 예측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가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간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 네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제행사에서 의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 부처의 사람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VIP들이 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저였어요. 그리고 통역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게스트에 대한 조사입니다. 내 나라 언어도 아닌 외국어를 통역을 해야 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청 긴장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쓴 책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지금은 저도 인터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게스트들이 나오면 그 게스트에 대한 기사부터 인터뷰 영상, 저서까지 다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압니다. 그게 제가 이 첫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연애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SNS를 혹시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최근에 뭘 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도라도 파악하려고 한다면 만났을 때 한마디를 꺼내기가 쉬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회사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한다면 이 회사는 뭘 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를 알고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중간중간 질문하기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대화에 있어서의 전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뭐 지식을 좀 알고 왔어.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난감하기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미러링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거울세포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떤 똑같은 동작이나 이 사람이랑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또는 사전에 어떤 대화를 하는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사람과 나를 비슷하다 또는 동일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좀 따라한다거나,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서 이 사람과 내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동일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머리 넘긴다고 나도 머리 넘기고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하면 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질문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폐쇄형 질문. 식사하셨어요? 네. 이거는 폐쇄형 질문. 왜냐면 다음 질문은 이어지지가 않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파스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래도 오픈형 질문을 해야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요령을 알려드리면, 상대방이 쓴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점심 뭐 드셨어요? 파스타 먹었습니다. 파스타 드셨군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파스타를 원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었어요. 파스타 좋아하세요는? 그쵸, 그쵸. 네, 아니었잖아요. 그쵸. 파스타는 어디서 드셨어요? 저희 사무실 앞에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원래 파스타를 자주 드시는지, 그러면 다른 게스트들이랑 왔다면 네. 어떤 게스트들이랑 주로 왔는지, 혹시 그 중에서 메뉴는 주로 어떤 걸 드시는지 그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질문만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대화를 내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글을 섞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면 혹시 피자 같은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파스타 말고 혹시 그러면은 그 국수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대화의 소재를 찾을 때 이 사람의 자세를 비슷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소재 속에서 대화의 주제를 찾아내는데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주는구나. 그쵸. 플러스 소재 찾기도 중요하고 좋다. 폐쇄형 질문하지 말고 오픈형 질문. 그렇죠. 말이 이어갈 수 있는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대화를 이어가면서 있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중요한 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통 뭘 생각하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언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 이외에도 제 표정이나 자세, 복장,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언어 영역, 언어로 전달하는 게 한 10%, 비언어로 전달하는 게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비언어라고 하는 건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 말투가 더 중요하다. 네, 행동, 말투, 냄새, 복장, 이 사람의 걸음걸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말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질문은 오픈 퀘스천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몸이 틀어 있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말은 오픈 퀘스천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모르게 벽이 느껴지는 불편하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다못해 미팅을 할 때도요, 고객이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가운데 노트북 펴놓고 하면 뭐가 되죠? 벽이잖아요. 그쵸. 옆을 치우고 하세요. 사선으로 두고 내 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면 무의식적으로도 오픈이 되겠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단어, 좋은 소재 찾는 것 이외에도 난 이 사람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뭐 복장이라든가, 회사에 정식으로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편하게 입었다든가,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복장 또는 향기, 관리되지 않은 외모, 이런 것들도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고 그렇죠. 멋진 옷을 입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작을 할 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애라든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양합니다.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사실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발점도 달라지고 내가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달라지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한 명 이상 모이면 언제나 힘의 역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상하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3명도요? 3명도 그렇죠. 한 명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그 안에 나보다 위냐 아래냐가 정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나보다 뭐 돈이 많다, 아니면 힘이 세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